수술 후 항암 치료 필요는 어떻게 판단하는 건지 조금 대표적 질환별로 좀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떤 보조요법에 플래닝을 할 거냐는 병리학, 그러니까 수술 조직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술 조직을 이제 열어놓고 그러니까 전부 이게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 암세포는 에스트로겐을 먹고 사나? 유방암의 경우 이 암세포는 뭐 어떤 헐투라는 어떤 특정된 게 이렇게 막 활성화돼 있나? 그래서 결국은 병리 조직을 자세히 검사하고요. 그 조직의 어떤 총 결과물을 가지고 항암 치료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방사선 치료, 플러스 마이너스 표적 치료, 플러스 마이너스 호르몬 치료 이런 거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유방암은 이거 세우는 데만 A4 용지 7페이지예요. 그러니까 마치 느낌이 서울시 지하철 노선도 같아요. 그래서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여기도 다시 갈아탔다가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지만 그만큼 이렇게 가장 체계화돼 있다는 거죠. 이게 연구 자료가 많아서 그렇죠. 맞아요. 아까 헐투는 돌연변이 유전자 중에 하나인 건데 이제 걔가 암을 유발시키는 유전자다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그거를 블록을 했더니 암이 컨트롤이 좀 잘 되더라 뭐 이런 게 이제 밝혀져 있어서 쓰는 거고 아까 에스트로겐 얘기한 호르몬 같은 것도 이제 호르몬 먹고 사는 놈이라 호르몬 차단해봤더니 잘 암이 죽더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져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조직 검사에서 나오는 그런 걸 근거로 한다라는 거죠. 이거 말고 그 외에도 이제 병기에 따라서 다들 아시지만 1기, 2기, 3기, 4기. 근데 보통 수술했을 때는 3기까지가 이제 수술한 사람들에서 병기인데 병기에 따라서 이제 항암 치료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병기라는 용어는 이제 암이 진행된 정도를 구분해주는 용어고요. 1기, 2기, 3기, 4기에 따라서 이제 환자가 얼마나 오래 살는지를 이제 나눠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병이 처음 생긴 곳에 암이 크기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림프절이 전이가 됐는지, 또는 이제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됐는지에 따라서 이제 병기를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게 되고, 이 병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진짜 이 사람을 수술 후에 항암을 할 건지 하지 않을 건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유방암은 병기보다는 그 암세포의 생물학적인 특성, 병리적,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서 약제를 좀 더 선택하는 편이고 아까 위암, 폐암, 대장암 뭐 이런 일반적으로 다른 많은 암들은 병기에 따라서 1기, 2기, 3기에 따라서 많이 결정하는 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예를 들면은 뭐 대장암 1기면은 보조 항암 치료 안 한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아주 초기면 안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아까 두경부암 같은 경우에 뭐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한다고 했지만 병기가 낮으면 위치에 따라 좀 다르지만 2기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에 병기를 기준으로 보조요법의 약제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유방암 얘기긴 한데 이제 기술이 좋아졌잖아요. 지금은 이제 유전자 분석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 할머니가 79세예요. 근데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 0.9cm 정도의 암이에요. 림프절 전이도 없어요. 그리고 호르몬 수용체는 양성이어서 이분은 호르몬 5년을 드실 거예요. 근데 0.9cm인데 79세고 혹시 뭐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으시니까 항암 치료 너무 안 하고 싶잖아요. 항암 치료에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요즘에는 그 조직을 온코타입 DX 같은 어떤 유전자를 분석하는 키트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비보험이라 활성화돼서 쓰지는 못하지만 온코타입 DX라고 재발률을 예측하는 맞아요. 유전자 타입이 키트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검사를 해보면 몇 점 이하는 재발률이 낮다. 몇 점 이상은 높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79세고 재발률이 낮은 스코어가 있으면 과감하게 항암제를 제끼고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호르몬만 갈 수도 있죠. 재발을 예측하는 유전자 키트 검사를 해서 3점 나오면은 이 사람은 하지 않고 한 뭐 20점쯤 나오면은 나이가 많아도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설득 한번 해보고 뭐 거기에 따라서도 또 한다. 지표가 됩니다. 폐암은 사실 폐기능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보조 항암 치료하다가 폐렴이나 이런 게 생겨가지고 상태가 안 좋아지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폐기능이 나쁘신 분들은 보조 항암 화학요법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폐기능뿐만 아니라 이제 몸 그 전신 수행 상태라고 얘기하죠. 그 일상 생활을 어느 정도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능력에 따라서 아마 주치의 선생님이 환자분을 보고 결정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80살 넘으신 분들한테 그렇게 강력하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했던 보조요법 중에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은 대장암으로 84세인데 12사이클을 6개월을 충분히 다 끝낸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보면 나이, 그다음에 아까 그 퍼포먼스라고 얘기하는 전신 수행 능력, 그다음에 환자의 선호도, 이거에 따라서 이득을 설명을 하고 환자가 선택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니까 저는 이거를 한다 만다를 우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이런 이득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환자 스스로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맞아요. 종양내과 의사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